안녕하세요. 자바 플러스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기술 13장입니다. 13장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하고 어댑터라고 하는 거가 어떤 건지 살펴보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왜 필요한지, 어댑터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봤던 그런 샘플, 그런 예제를 조금 더 변형을 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데 중점을 두고 내용이 뭐냐? 아, 이게 뭐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코드는 이렇게 되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우리가 그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자, 클래스라고 하는 거 안에 이제 소스 코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 상자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안에 동작하는 기능을 넣게 되는데, 자, 클래스는 여러 개의 함수 상자를 가질 수도 있고 변수 상자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클래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기능이나 아니면 데이터별로 나눠서 클래스로 나눠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클래스 같이 이렇게 구분된 걸로 이렇게 나눠서 만드는 거를 캡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클래스 자체도 객체지향의 일종의 붕어빵 틀처럼 만드는 거긴 하지만, 자, 다른 데서 자, 퍼블릭이라고 하면 갖다 쓸 수 있고, 그죠? 그렇지 않고 프라이빗이라고 하면 갖다 쓸 수 없고, 함수 상자가 그런 것처럼 뭔가 장벽이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들어갈 수 있고 어떨 때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캡슐화라고 한다.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어쨌든 접근이 가능하다 아니다 이걸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성벽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성벽이 있고 성 안에 집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문을 통해서만 출입을 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성문에 있는 문지기가 자, 문을 지키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한다. 근데 편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성 안에 사는 사람한테. 그럼 대신 전달을 해주는 자, 이런 형태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자,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편지를 그 안에 전달하는 방법. 자, 하나를 전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갈 거고, 두 개를 전달하면 여기 들렀다, 여기를 가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성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자, 성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다 다르게 만들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성을 만들 때는 이렇게 구성하고 이런 성을 만들 때는 이렇게 구성하지만 성문이 한 개라고 하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자, 어떤 성이든 우리나라는요 성문을 한 개밖에 안 만들어요. 다른 나라에 갔더니 우리나라는요 성문을 두 개씩 만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안에 구성은 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성문이 하나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똑같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성 안에 뭐가 있는지 상관없이 성문이 하나만 딱 열어놓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 성문이 몇 개냐? 그러니까 입구에 대한 정보를 정해놓는 거죠. 이거를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누군가와 맞닥뜨리는 부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 맞닥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놨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계산기를 예를 들면 자, 단순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되는 단순한 계산기가 있고 공학용 계산기가 있다라고 보죠. 근데 두 가지 다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그죠? 멀티플라이, 곱하기를 멀티플라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 다음에 나누기, 디바이드. 라고 하는 네 가지는 다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계산기든 그 안에 얼마나 복잡하고 그런 거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계산기 쓰는데 공학용 계산기 갖다 준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통의 기능을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 예를 들면 계산기는요, 만들 때는 전부 다 요 네 가지 기능은 꼭 있어야 돼요. 라고 정해놓는 거죠. 자, 이거를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자, 그래서 계산기,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능을 이런 화면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더하기 기능을 앞에서 한번 만들어 봤었잖아요. 그죠? 입력상자 두 개에다가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는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입력상자 세 개를 놓고 결과를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4개를 만들어서 그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각각의 기능을 만들 건데요. 계산을 하는 그 각각의 기능, 예를 들면 더하기라고 하면 더하기 기능을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처럼 자, 메인 소스 코드에다가 넣지는 않고요. 별도의 클래스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직접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거를 My Calculator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Start a New Android Studio Project 클릭을 하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대화 상자가 보이면 여기에 My Calculator라고 입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을 My Calculator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실 필요 없지만 저는 또 마찬가지로 해상도를 조정을 해서 잠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Calculator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넣고요. Next, Next. 그 다음에 첫 화면, 메인 화면의 형태를 메인 empty activity로 하고요. Finish 이렇게 눌러줍니다. 또 저만 해상도를 원래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자, 프로젝트 창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할 일은 화면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화면 구성은 XML 레이아웃 파일에서 한다. 자,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 activity main.xml 파일을 이 테이블 클릭해서 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계산하는 그 화면을 생각해서 만들어 보죠. 자, 텍스트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일단 없애주고요. 제가 처음에 있었던 게 뭐예요? 입력상자 두 개였죠? 입력상자 두 개, 텍스트 왼쪽에 팔레트 영역에서 텍스트 필드 밑에 플레인 텍스트 선택해서 갖다 놓습니다. 자, 가로 방향으로 꽉 채우도록 끌어다가 이렇게 놓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원래대로 돌리려면 컨트롤 Z, Z를 눌러서 원래대로 갔는데요. 자, 여기 속성 중에서 레이아웃 위드스를 매치 페런트로 하면 이렇게 그냥 채워집니다. 굳이 안 끌어다 놓고도 자, 부모 레이아웃의 가로 방향을 꽉 채우는 거니까요. 자, 또 하나 갖다 놓습니다. 두 번째 값이죠. 자, 이것도 레이아웃 위드스 값을 매치 페런트로 합니다. 자, 그 밑에다가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차례대로 버튼을 4개를 추가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여기 버튼을 먼저 하나 갖다 놔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미 해봤던 것처럼 레이아웃 안에 다시 레이아웃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트를 여기다가 한번 갖다 놔 볼게요. 이렇게 아래쪽을 꽉 채우고 있지만, 자,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레이아웃 위드스가 매치 페런트, 레이아웃 하이트가 매치 페런트이기 때문이죠. 자, 하이트를 랩 컨텐트로 바꿔봅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안에다가 차례대로 버튼을 넣으면 이 안에서 다시 가로 방향으로 추가가 되겠죠. 자, 버튼을 끌어다가 여기 넣기 힘들면 오른쪽에 컴포넌트 트리라고 하는 거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 하나. 그리고 첫 번째 버튼은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을 플러스 더하기 기능으로 바꿔보고요. 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를 40dp까지 늘려보면 자, 더하기 표시가 이렇게 크게 보이게 되겠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버튼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갖다 놓고요. 이거는 텍스트 사이즈 40dp 라고 하고 이번에 뭐예요? 텍스트를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 갖다 놓고요. 자, 곱하기 자, X 표시를 곱하기처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에 40dp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죠.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 마찬가지로 40dp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나누기 슬래시 표시를 넣으면 나누기처럼 됩니다. 4개의 버튼을 집어넣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밑에다가 그 계산을 한 결과값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입력상자 갖다 놓고요. 자, 맨 위에 하이트라고 하는 속성을 맞아? 위드스죠. 위드스를 매치 페런트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입력상자는 아이디가 에디트 텍스트, 에디트 텍스트 2, 에디트 텍스트 3로 되고요. 버튼 4개가 추가가 됩니다. 자, 버튼을 동작시킬 때 간단하게 하는 방법 버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에 on 클릭 속성에다가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on add clicked. 자, on 버튼 1 클릭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버튼은 on 마이너스 클릭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on 버튼 2 클릭으로 하셔도 되겠죠. 자, 여기에 넣는 이름과 자바 소스 코드에 만드는 함수 이름만 같으면 됩니다. 자, on 뭐예요? 곱하기니까 multiply 클릭트 곱하기가 multiply예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니까 on divide 클릭트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4개에 대한 onClick 속성을 넣었으니까요. 이제 mainActivity.java 소스를 열고요. 일단 입력상자 3개를 쓸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위에 변수를 만들어 놉니다. 자, edit text, edit text.
자, edit text, edit text to. 자, 우리가 앞에서 이 과정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익숙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혹시 익숙하지 않다면 앞부분을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onCreate 안에서는 자, XML 레이아웃에 추가한 edit 텍스트를 찾아서 변수 상자에 할당을 해주죠. 자, find view by id로 찾고 r.id.edit 텍스트가 됩니다. 자, 요 줄을 여기서부터 요만큼 선택을 하고 나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밑에 컨트롤 V,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합니다. 두 번째 거는 edit text 2가 되겠고요. 세 번째 거는 edit text 3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상자를 만들었고요. 이제 버튼 클릭했을 때 호출되는 public void on add clicked라고 하고 view v라고 하는 게 파라미터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죠. 자, 일단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을 시키도록 만들 건데요. 자, 일단은 입력 상자에 입력된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두 개 값. edit text get text 하면 그 글자가 오죠. 이거를 to string이라고 하는 걸로까지 하면 자, 앞에서 string이라고 해서 뭘로 할까요? input 1이라고 하는 걸로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string이라고 하고 input 2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edit text to.get text to string이라고 하면 두 번째 입력값이 넘어올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는 add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거를 호출하도록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자, 그렇게 하지 않고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패키지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자바 클래스를 눌러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my calculator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OK 누르면 새로운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안에다가 자, 우리가 더하기 함수를 만들 거예요. 자, 더하기 함수 이름을 먼저 넣어야 되겠죠? add 함수니까 소괄호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엔터 치면 되겠죠. 자, 더하기 함수니까 함수 상자로 두 개의 값이 들어가죠. 숫자 두 개가 들어간다. int 타입, int 크기에 뭐랄까 a라고 하는 첫 번째 값, int 크기에 b라고 하는 두 번째 값을 변수 상자에 넣어서 던져주면 return 함수 바깥으로 보내주죠. 어떻게 a 플러스 b 더해서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이 함수 바깥으로 정수가 빠지니까 앞에 인티저를 붙여주게 되는 거죠. 이거를 어디서든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 함수 상자 앞에 퍼블릭을 붙여줍니다. 자, 이게 계산기에 자, 더하기가 함수 상자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자,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에 my calculator라고 하는 자, 클래스 붕어빵 틀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실제 붕어빵을 만드는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를 calculator라고 하는 자, 변수 상자로 만들고요. 이거는 new my calculator라고 하면 실제 계산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다가 calculator 어떻게 해요? add라고 하는데 뒤에 숫자가 두 개가 들어가죠. 근데 입력 상자에서 받은 거는 문자열, 자, 글자 두 개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숫자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죠? 자, int라고 해서 value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변수 상자를 만들고 이건 어떻게 하냐면 integer.parseInt라고 해서 input 1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넣고요. 자, int 또 value 2라고 하는 거는 integer.parseInt라고 해서 input 2라고 하는 걸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숫자 두 개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value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숫자와 value 2라고 하는 두 번째 숫자를 add라고 하는 함수 상자를 호출하면서 넣어주면 결과값으로 뭐가 돼요? 요 왼쪽으로 저기 반환되는 거죠. 값이 리턴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돼요? 자, 리절트라고 받아볼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입력 상자에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력 상자 edit text 3이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에 set text라고 하고 자, 숫자를 넣어줄 수는 없으니까 자, 문자열로 바꿉니다. string.value of라고 하고 result. 자, 제가 좀 빨리 입력하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화면에 입력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숫자로 바꾼 다음에 더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화면에 있는 입력 상자에다가 문자열로 바꿔서 자, 글자로 바꿔서 보여주는 이 과정 자, 상당히 많이 하게 되겠죠. 자, 여기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하기 기능을 하는 앱의 화면과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기 기능을 하나 만들고 일단은 더하기 기능만 들어갔죠. 그래서 더하기 기능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앱을 실행을 할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앱을 실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앱의 화면을 PC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단말로는 앱이 실행이 됐고요. 앱이 실행이 되면 우리가 만들었던 화면, 입력상자 3개와 그 다음에 버튼 4개가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자, 실행한 화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다가 첫 번째 화면에다가 10을 집어넣고요. 입력상자에다가 두 번째 입력상자에다가 20을 집어넣고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30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간단한 계산기 화면이지만 지금 우리가 했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코드를 보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보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만든 게 자, 계산기라고 하는 건데요. 얘기했던 것처럼 자, 성문이 있고 그 성문은 무조건 하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더하기라고 하는 기능도 계산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코드를 한번 바꿔볼 겁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 자, 새로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자바 밑에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보면 자바 클래스라고 하는 게 원래 있었죠. 근데 자바 클래스라고 하는 거 말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자바를 만들 수 있는 그 뭐죠? 이클립스나 이런 데서는 인터페이스를 바로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자바 클래스라고 하는 걸 일단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클래스냐 인터페이스냐를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네임은 자 calculator라고 입력합니다. 자, 계산기는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선택을 하고 OK 누릅니다. 자, 그러면 퍼블릭 클래스가 아니라 퍼블릭 인터페이스가 된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뭘 넣을 거냐면 자,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자, add라고 하고 inta와 intb가 파라미터로 들어가는데 중괄호를 이용해서 뭔가 코드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함수 호출할 때처럼. 근데 이렇게 하고 앞에 int로 반환이 된다. 그리고 public이라고 하면 자, 이게 우리가 보통 함수를 호출할 때지만 호출할 때 그냥 중괄호가 없지만 이거는 함수의 형태 자체를 다 집어넣고 세미콜론을 붙여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 안에서. 그러면 add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이제 my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렇게 정의한 거를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만든 계산기는 정부에서 더하기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를 그대로 잘 따르고 있어요. 잘 준수하고 있어요. 라고 하려면 이 뒤에다가 implement 자, 한국말로 하면 구현한다 라고 합니다. 저걸 잘 따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calculator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dd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실제 똑같은 형태로 해서 기능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실행을 하면 결국엔 똑같은 거고요. 자, 실행을 했을 때 동작하는 거를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걷기 기능이나 이런 함수 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인터페이스가 한번 막아주는 거죠. 성처럼 막아주고 여기에서 있는 함수와 똑같은 기능을 열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다. 그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 객체를 만들 때 자, 클릭했을 때 실제 객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실제 객체가 가지는 변수 상자의 크기 자료형이 되겠죠? 자료형은 myCalculator가 돼도 되고 calculator가 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수 상자가 일종의 성문처럼 일종의 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틀을 calculator라고 하더라도 실제 성이 들어가 있지만 calculato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른 데서는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돼 있다라고 하면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외에는 다른 것들을 쓸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myCalculator를 new로 만들 때 이거를 myCalculator가 아니라 이거를 바꿔도 에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처음 볼 때는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게 성문에 대한 성안을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객체가 있을 때 이 객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 계산기를 쓰려고 그러면 인터페이스만 알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산기를 다른 거를 또 만들겠다. 그래서 프렌드 캘큘레이터라고는 다른 계산기를 만들고 그 계산기가 더하기를 할 때는 메시지도 보여주겠다. 좀 다른 거죠? 더하기 기능이 하지만 그 안에 구현되는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큘레이터를 구현하게 되면 여러분이 프렌드 캘큘레이터를 만들건 마이 캘큘레이터를 만들건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아까 얘기하던 거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처음에 만든 거는 마이 캘큘레이터를 만들었지만 새로운 걸 또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계산기를 공학용 계산기처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friend calculator라고 해서 계산기를 하나 또 만드는데 이것도 더하기 기능을 갖겠죠. 왜냐하면 얘가 implement라고 해서 계산기가 가져야 될 기능을 calculato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넣어놨는데 그걸 잘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빨간 줄이 나오죠. 이걸 먼저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이 안에다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그 다음에 implement 메소드로 가면 자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 상자는 무조건 여기 안에서 다 만들어줘야 돼요. implement를 하겠다라고 하면 왜? 그게 표준이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잘 따라 한다라고 했으니까 안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implement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OK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여러분은 인터페이스에 있는 함수를 구현할 건데 이 안에 있는 코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a 플러스 b를 하지만 my calculator하고 다른 점은 이게 호출되면 토스트 메시지를 한번 띄워주겠다. 자, make text 여기다가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겠다. 일단 빨간 줄이 나오죠? 왜냐면 이거는 activity 안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액티비티 안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이따가 한번 해결을 하고요. 자, 여기서 자 친구 계산기의 더하기 호출됨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콤마하고 토스트.점 length.long이라고 하고 .show라고 붙여봅니다. 자 근데 get application context는 액티비티에만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어요? 자, friend calculator 쪽으로 액티비티를 쓸 수 있게 넘겨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넘겨줄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건 뭐예요? 생성자. 생성자는 뭐예요? 클래스의 이름과 똑같은 함수 상자를 만든다. 그러면 new friend calculator를 할 때 얘가 같이 실행이 된다. public이라고 하고요. 리턴 값은 없죠. 생성자는 friend calculator라고 하고 자, 디폴트 생성자를 하나 만들고요. 그 밑에 public friend calculator로 만들고 여기에 어떻게 자 main activity라고 activity를 전달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 main activity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activity 안에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activity가 context라고 하는 걸 상속을 받는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main activity를 전달을 해주더라도 이걸 타입을 context라고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my context 뭐죠? in context 뭐 이런 걸로 받고 여기에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main activity가 아니라 context 요렇게 변수를 만들고요. context는 in context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get application context가 context 점 하면 그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신 우리가 main activity 점 자바로 와서 이 friend calculator, my calculator가 아니라 자 이거를 슬래시 두 개로 바꿔볼까요? 이게 아니라 자 calculator라고 하는 거 calculator는 new friend calculator라고 하면 여기에 뭐를 해야 돼요? this를 전달해야 되죠. 자 main activity를 전달해주면 main activity도 context를 상속하기 때문에 context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그거를 이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뭐가 달라지나? 자 지금 자 friend calculator는 똑같이 더하기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확신할 수 있죠. 왜? 똑같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구현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정확히 따라서 똑같이 준수하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가 더하기 기능은 그대로 동작을 하죠. 대신 이렇게
친구 계산기 더하기 호출됨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기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my calculator에 add하고 충분히 구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알아봤고요. 자, 계산기 인터페이스 자체는 동일한 걸 쓰지만 구현하는 코드는 다르다. 그죠? 구현하는 코드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인터페이스다. 인터페이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사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든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코드를 만들고 코드를 수정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손으로 자꾸 입력해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해하면서 자꾸 반복해서 계속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하고 수정하고 입력하고 수정하고 해서 코드에 익숙해지는 거, 손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